국민연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국민연금도 성실하게 냈어요.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이면 노후 걱정은 없다고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55세에 명예퇴직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몰랐어요. 연금이 이렇게 쥐꼬리일 줄은. 이런 이야기를 요즘 참 자주 듣습니다. 퇴직 후 한두 달은 해방감에 젖어 이제 좀 쉬자 싶다가 몇 달 지나면 바로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하죠.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 갈 일은 많아지고 그렇게 은퇴 후의 현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특히 50대 중반에 퇴직한 분들,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3세까지 8년의 공백이 있다는 점, 이거 정말 큽니다. 이 시기를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왜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세 분의 사례와 함께 자세히 풀어볼게요. 본문 은퇴 후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한 진짜 이유. 사례 1 55세 퇴직한 전직 세무공무원. 월 연금 88만 원 생활이 안 돼요. 박정수 가명 씨는 서울의 세무서에서 30년간 일하고 55세에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엔 퇴직금 2억 원과 예상 국민연금 월 88만 원이면 딱히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자녀 대학 등록금, 부모님 병원비, 자동차 보험, 각종 공과금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 가까이 필요했는데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퇴직금은 3년 만에 바닥났고 결국 마트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몇 년 더 일하고 연금 외 소득도 만들어 둘 걸 그랬어요. 연금만 믿은 내가 참 어리석었죠. 사례 2 국민연금 90만 원, 남편 연금 포함해도 부족 결국 아내와 둘 다 일해요. 김영선 가명 씨 부부는 각각 공무원과 교사 출신으로 55세, 56세에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월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합산 연금이 210만 원. 서울에서 자녀 한 명과 함께 살기엔 턱없이 모자랐죠. 처음엔 남편만 경비직을 알아봤지만 아내도 결국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체력이죠. 60세를 앞두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하루 6시간씩 서서 일하는 건 점점 힘들어졌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국민연금 둘이 합쳐도 200만 원 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매달 카드값, 공과금, 보험료 다 빼고 나면 생활비가 안 돼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사례 3연금 받는 나이까지 8년 공백 그 사이 빚만 늘었습니다. 이진우 가명 씨는 중소기업에서 28년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55세에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0만 원만 납입한 상태였고 수령 예정액은 겨우 60만 원 남짓. 당장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63세까지의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 쓰고 있는데도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퇴직 2년 후에는 생활비를 위해 적금을 깨고 4년차부터는 카드론과 대출까지 끌어쓰기 시작했죠. 국민연금 나오는 시점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지금은 연금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습니다. 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될까? 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공백이 길다. 55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평균 78년이 비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자산을 갉아먹거나 빚을 져야 해요. 생계비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령액. 2025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6,070만 원 선. 부부 합쳐도 150만 원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1인 기준 최소 생계비도 150만 원인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금의 현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는 2배 가까이 뛰었지만 국민연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료품, 교통, 의료비는 체감 상승률이 훨씬 높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1. 연금 외 수입원 만들기. 자산이 있다면 월세 수익이나 소액임대, 배당금 등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 두세요.
일시적 자산보다 매달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2. 퇴직 전 공백기 계획 세우기.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최소 58년간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위한 비상금 계좌나 단기 투자 전략도 필요합니다. 3. 일하는 노후를 부정하지 말기.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축복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프리랜서, 시간제 일자리, 재능 기반 활동을 미리 탐색해두는 게 좋습니다. 4. 지출 구조 리모델링하기. 퇴직 전보다 3,050% 줄어드는 수입을 감안해서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는 생활 패턴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연금은 기본 수단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초소득일 뿐입니다.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니에요.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이고 진짜 노후는 그 위에 무엇을 더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 퇴직이라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50대 중반분들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내가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죠? 이런 마음들 정말 이해됩니다. 실제로는요, 55세 전후가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회의감도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후회가 될지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 조기 퇴직이 실패가 되는 진짜 이유.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퇴직하고 뭘 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조기 퇴직은 아직 이르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탈출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퇴직 이후는 더 복잡합니다. 지금의 월급이 사라지고 시간을 자기가 관리해야 하며 스스로를 사회 속에서 정의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요.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아무 계획 없이 쉰다고 선택한 분들이 가장 빨리 후회합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요. 쉴 수 있는 시간은 은퇴 초기에만 달콤합니다. 이후엔 허무함, 외로움, 그리고 불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퇴직을 고민하신다면 퇴직 이후 2년 동안의 삶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 2년이 불안하면 퇴직은 보류하셔야 합니다. 2. 퇴직 후 수입 공백기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연금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대부분 6,365세 이후에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일부는 조기 수령 가능하지만 감액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퇴직은 55세에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810년은 무수입 시기가 되는 거예요. 퇴직금 있잖아요. 맞습니다. 퇴직금이 있죠. 하지만 퇴직금은 자산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한 달 250만 원 쓰던 분이 퇴직금 1억 5천만 원 받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1억 5천 250만 60개월, 즉 5년이면 전부 소진됩니다. 게다가 이건 의외의 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계산입니다. 자녀 결혼, 건강 문제, 부모 요양, 자동차 교체. 이런 현실적인 변수들이 겹치면 퇴직금은 34년 만에도 바닥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엔 최소한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소득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합니다. 창업이든 재취업이든 부업이든 어떤 형태든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3. 55세 이후의 재취업은 체력과 자존감의 싸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몸도 마음도 예상과 달라요. 첫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책상 앞에 앉아 일하셨던 분이 택배 상하차나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허리, 무릎,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루 해보면 둘째 날 출근은 용기가 아니라 결단이 됩니다. 둘째, 자존감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 받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요. 이럴 땐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을 위한 투자다.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준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60세에 야간 편의점 일을 하며 유튜브를 공부하고 누군가는 택배 상하차 하며 영상 편집 부업을 준비합니다. 이 두 사람의 65세는 전혀 다릅니다. 4. 퇴직은 후퇴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일 뿐입니다.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퇴직했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퇴직했다는 것이고 퇴직 이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100세 시대입니다. 55세에 퇴직해도 이후 304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은퇴 후 기간이 근무 기간보다 더 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어야 해요. 직업이 바뀌고 수입원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유연해지는 전환.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연금 받고 손주 돌보며 여생을 보내는 모델은 이제 소수만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진짜 내 삶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천 팁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아래 3가지를 시작하세요. 월 100만 원 자생 소득 만들기. 퇴직 전이든 후든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면 게임이 바뀝니다. 글쓰기, 강의, 온라인 판매, 유튜브, 블로그 수익, 동네 일용직, 재능 중계.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작은 수익 구조를 만드는 습관 자체가 퇴직 후 생존력을 키웁니다. 자산관리 시스템 점검하기. 퇴직금, 예금, 부동산, 연금, 보험 이 모든 걸 하나의 시나리오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구조인지 꼭 확인하세요. 집을 갖고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퇴직 후 일 시뮬레이션 해보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잠깐이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프로젝트 참여, 재능 판매 플랫폼 활동 등. 작게나마 경험해보면 내가 어떤 일에 맞고 무엇이 어려운지 감이 옵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시작부터 위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55세 전후라면 아마 이 말이 가장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땐 조급하지 마세요. 다만 절대 멈추지 마세요. 하루 1시간이라도 퇴직 후 계획을 고민하고 월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어보는 시도를 하세요. 그리고 퇴직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